앞으로 일정 거리 내 또는 상가에는 업종별 하나씩만 들어와야 된다는 법안이 만들어져서 공식화되어야만 공정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뉴스와 인터넷 기사를 핫하게 달궜던 내용이죠. 바로 CU가 운영을 하고 있다가 폐점 후 바로 여포실로 이동을 하였는데 폐점한 CU 자리로 GS25가 들어오면서 논란이 생기게 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많아 영상 내용이 좀 긴데 오늘은 끝까지 꼭 좀 시청해 주세요. 치킨집 옆에 치킨집, 카페 옆에 카페, 미용실 옆에 미용실, 빵집 옆 빵집, 부동산 옆 부동산, 영어학원 옆에 영어학원, 이렇게 완전 100% 똑같은 업종들이 바로 옆에서 장사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 집 인근 상가만 해도 부동산이 4개 정도는 있고 미용실도 1, 2층 합쳐서 3, 4개, 카페는 5개, 영어학원만 1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종들은 2개가 생기든 3개가 생기든 10개가 생기든 마음은 아프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기사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이라는 업종만 유독 편의점 옆 편의점이 생길 경우에만 꼭 기사가 나고 이슈가 되곤 합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편의점 자율규약 때문입니다. 자율규약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 알긴 알지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과밀화를 막기 위해 19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편의점 자율규약이란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기준으로 기존 점포와 50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만 신규 출점을 할 수 있다는 편의점 회사들만의 약속입니다. 대부분의 편의점들에서는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담배권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담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거리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하는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이 도보 최단거리 기준 50에서 100m로 지역마다 모두 다른데 이 거리 기준으로 편의점을 출점할 수 없다고 정해놓은 일종의 약속이 편의점 자율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모든 지역이 담배권 거리 제한이 100m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CU가 있는데 도보 최단거리 기준 70m 거리에 GS25 편의점이 완전 신규로 오픈을 하려고 하면 편의점 자율규약에도 위배가 되고 담배권도 나오지 않아 담배권 없이 출점을 하고 싶어도 브랜드 편의점에서는 출점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정하고 싶으시면 개인 편의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19년도 이전에는 소자본 창업으로 인기가 많았던 편의점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눈만 감았다 뜨면 편의점이 곳곳에 오픈을 했고 언론에 편의점 점주 자살, 본사 갑질, 수익 악화와 같은 안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말 공정거래위원장과 편의점 회사 대표들이 모여서 편의점 자율규약을 만들었는데 여러 내용들 중 하나가 거리 제한이고 이를 지키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편의점 자율규약은 3년 동안 유지하기로 협의를 해서 기한이 21년도 말까지였는데 21년도 말에 다시 3년 연장을 하며 24년도 말까지 유지하기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 연도에 다시 연장을 할지 폐지를 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 땐 앞으로도 없어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 자율규약은 법이 아닙니다. 회사들끼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지키지 않는 경우는 없지만 자율규약 해석을 서로 달리하거나 거리를 늘리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여 꼼수를 쓰는 등 무리하게 오픈을 하는 경우 기존 점포와의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기자님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어 언론에 나오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담당이든
영업 담당이든 자율규약은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도 정기적으로 위반 사례를 토대로 교육도 받고 모르겠으면 본사 자율규약 담당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무조건적으로 지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약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경기도 이천에서 벌어진 CU와 GS25의 자율규약 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원래 저는 무슨 내용일지 뻔히 예상이 되긴 하지만 굳이 알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속사정을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전후 사정을 듣고 난 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감정이 들어간 채로 이야기를 할 게 뻔하기 때문에 팩트만 전달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알려드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중 우연하게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이 과장이 되었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전달해 드리지 않고 팩트와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의 대부분의 상황은 건물주가 월세를 많이 올리고 자신이 직접 편의점을 하려고 명도를 시키려고 해서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담배건을 들고 이동을 하여 건물주에게 복수를 한 케이스가 많긴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는 대부분이 약자인 대중들은 정확한 사실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며 건물주를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정확한 속사정까지는 모르니 무작정 비난은 하지 마시고 우리는 누가 잘못을 했던지 간에 비난을 하고자가 아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지만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상가의 아파트는 1994년도에 지어진 1100세대의 30년식으로 대부분 24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 가격을 보니 1억 초반 정도였고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로 여기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의 비중이 높겠구나 싶어 지도를 봤는데 주변에 인프라가 거의 없고 건너편에 SK 하이닉스가 있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니 이곳은 일단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기숙사로 일부 이용하고 있었고 SK 하이닉스 직원이 아니더라도 이 하이닉스와 관련된 하청업체라든지 출장을 와서 월세를 살던지 등 대부분이 하이닉스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유흥이나 맛집 같은 편의시설도 아예 없어 모든 것을 단지 내 상가에서 이용을 해야 하는 항아리 상권으로 편의점으로는 최상의 조건 A급도 아닌 S급 입지를 가진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편의점은 매출이 얼마가 나올까요? 저도 궁금해서 바로 매출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한 매출을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매출보다 훨씬 더 나왔습니다. 뉴스나 기사 내용에서는 이천 지역 상위 10%의 편의점이라고 하던데 대략적으로 아파트 상권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아파트 상권은 세대당 객단가를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1100세대 곱하기 3,000원 해서 일매출 330만원 이런 식인 거죠. 아파트 단지 상권은 소형 평수가 많은지 대형 평수가 많은지도 파악을 해야 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신축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객단가를 3,000원 정도까지도 보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보통 정문과 후문에 편의점이 각각 존재하여 매출을 나눠 먹기도 하고 지하철역 방향 버스 정류장이 어딘지 마을 주민들의 주 동선을 파악하여 매출을 산정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아파트 상권의 입지는 상가가 하나뿐인 항아리 상권에 소득 수준이 높은 하이닉스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걸로 보았을 때 매출을 예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 멤버십 영상에서는 해당 상권 분석과 아파트 상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좋은 입지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는 아파트가 처음 생긴 30년 전부터 2층에 약 25평 정도 되는 마트가 담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09년도에 어떤 사유로 인해 이 사장님께서는 마트를 넘기시고 담배건을 가지고 1층에 10평 정도의 개인 슈퍼를 차리셨습니다. 19년도 18월까지는 2층에 담배 없는 25평 마트가 하이플러스 슈퍼라고 간판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1층에는 10평짜리 담배권 있는 슈퍼가 공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사진입니다. 코너 자리에 토마토 베이커리가 있었습니다. 아직 CU는 없죠. 그러다가 19년도 9월에 베이커리 집이 점주임차 타입의 CU 편의점으로 바뀌면서 오픈을 했습니다. 19년도 9월 사진입니다. 토마토 베이커리 자리에 편의점 샤시가 보이시죠? 편의점 공사를 하고 있던 찰나에 사진이 찍혔던 것 같습니다. 2층에 하이플러스 슈퍼라는 간판은 아직도 달려있고 1층 슈퍼도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 슈퍼들이 있던 중에 1층 코너 베이커리 자리에 CU 편의점으로 오픈을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층에 슈퍼가 담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CU 역시 담배권이 나오지 않아 담배권이 없는 상태로 오픈을 했습니다. 1100세대 아파트 상권에 슈퍼 2개가 있던 상태에서 담배권 없이 CU가 오픈을 했는데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후 사진을 보시면 계속 CU 편의점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2층에도 역시 슈퍼와 마트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 11월에 1층 슈퍼에서 담배를 폐업했고 12월에 다시 슈퍼에서 담배를 취득했는데 다시 3개월 뒤인 24년 3월에 CU 편의점으로 담배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마 23년도 12월에 CU에서 슈퍼로 담배권을 취득해 놓고 3개월 뒤 편의점으로 재취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슈퍼 자리에는 무인 카페가 들어왔고 오픈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CU가 담배권을 취득한 시점인 23년도 12월쯤 해서 슈퍼는 없어진 걸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CU는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나갈 준비를 했고 담배권도 미리 확보해 놓고 이전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가맹 계약이 5년이 채 안 되었지만 24년 3월 중순쯤 CU는 기존 자리를 떠나 바로 옆 호실로 이동을 하였고 아까 언급했듯이 담배권도 이때 취득을 하면서 재오픈을 하게 됩니다. CU는 기존에는 담배권이 없었는데 이젠 이동 후 담배권까지 취득을 하여 오픈을 하니 매출이 날아오릅니다. 기존 점포는 상가의 코너 자리로 정문 입구에서 정말 잘 보여 가시성이 좋았고 호실 평수도 20평 정도로 적당히 넓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전한 자리는 상가 뒤편에 점포 전면이 존재하며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복도가 가운데 있고 약 8평 정도의 3개 호실에 편의점을 차린 거라 평수는 살짝 넓어졌지만 뭔가 중구난방으로 상품 배치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독점이었으면 평수만 유지하면서 어디든지 이동하여 아무렇게나 오픈을 해도 상관이 없었겠지만 경쟁점이 들어온다면 말이 살짝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한 지 2달이 채 안 된 24년 5월 갑자기 기존 CU가 있던 자리에 GS15가 편의점으로 오픈을 하기 위해 공사를 하기 시작했고 며칠 전 GS가 오픈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 이천은 담배 거리 제한이 아직 50m로 자율규약 거리 제한 역시 50m로 적용이 됩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 50m 거리 안에 거의 대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자율규약으로 인해 편의점이 하나밖에 입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U는 아무도 못 들어오겠지 하며 이동을 하여 오픈을 했지만 갑자기 GS15가 치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GS15는 기존 CU 자리에 오픈을 했을까요? 먼저 CU 점주님과 임대인은 관계가 그리 썩 좋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을 이동하는 사례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임대료를 계속 올리고 나중에 명도를 시킬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이 싫어서 이동을 한 경우, 두 번째, 임대인이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이 인근에 더 저렴한 상가가 나왔거나 본인이 인근 상가를 사들여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더 깊숙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임대인과의 입장 차이 또는 본인 의지로 인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하고 바로 옆 상가로 이동하여 그 자리에서 담배권도 취득하여 CU로 재오픈을 결정합니다. CU가 폐점을 하고 이동한 시점이 3월 21일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무사히 이동을 하고 오픈한 것까지는 완벽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CU 점주님과 CU 영업팀, 개발팀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율규약 예외 조항입니다. 기존 편의점이 폐점한 곳에는 60일 이내 제약 없이 신규 출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대로라면 폐점한 자리에는 60일 내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신규로 오픈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GS15는 전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상권 내 동종업계가 자율규약에 빈틈을 파고들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것 또한 충분히 잘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CU 점주님은 위 예외 조항에 대해 알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드리고 방법을 제시해 드렸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CU 측에서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기존 임대인과 협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임대인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내가 담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상가를 찾아서 담배권을 가지고 이동을 하여 오픈을 하게 되면 기존 자리에는 자율규약 예외 조항으로 타 브랜드 편의점으로 담배권 없이 오픈을 할 수는 있어도 웬만한 상권에서는 담배권 없이 편의점으로 오픈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이동을 해서 오픈을 해도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게 폐점한 자리에 60일 이내에 담배권 없이 타 브랜드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리스크를 제거해 버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편의점 세입자가 담배권을 들고 옆 상가로 이전을 하여 지금 당장 내 상가가 공실이 나게 될 것 같고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면 작정하고 본인이 오픈을 하거나 월세를 싸게 주어 다른 브랜드 편의점으로 임대를 주면서 맞불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꼭 명심하시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폐점한 자리에 재오픈의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이런 1%의 가능성조차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개발 담당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동 후에도 기존 자리에서 60일 동안 그냥 월세를 내며 가게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권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에이, 담배권 들고 옆 상가로 옮겨 편의점으로 뻔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폐점한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도 기존 자리에는 담배권도 없는데 어떤 정신 나간 점주가 폐점한 자리에 들어와?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입지가 너무 좋아, 매출이 아주 잘 나오거나 기존 편의점이 아무리 담배권이 들고 있어도 내가 이길 자신이 있거나 어느 정도 적정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점주님들이 분명 있을 수도 있고 흔치는 않지만 오늘 상황처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월세와 관리비를 내면서까지 60일 동안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폐점 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나 또는 나는 매각을 하고 떠나지만 양수자가 기존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도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나는 폐점한 시점부터 60일 동안 현재 상가의 임차권을 어떻게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가 되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떻게든 2, 3개월만 단기로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미리미리 협의를 하거나 동종 업종이 아닌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은 걸 확인하고 나가야 합니다. CU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건물주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보다 더 좋은 조건의 상가가 옆에 나왔는데 이동을 안 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기존 CU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옮겨가 버리니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CU여도 나의 이익을 위해 옆으로 옮겼을 것 같고 제가 임대인 입장이어도 화가 나고 분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자리의 임대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대인은 CU가 나가버리니 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고 싶다 또는 임대를 주고 싶다 하며 GS25 브랜드를 부릅니다. 임대인은 자율규약 이런 걸 모르시고 그냥 일단 불렀겠죠? CU 편의점의 매출을 확인해 보았던 GS25 개발 담당자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임대인에게 폐점한 곳에 60일 이내에 오픈을 할 수 있으니 가능은 합니다. CU 매출이 너무 좋은데 담배권 없이 GS25로 오픈을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GS25 입장에서는 이전부터 오픈을 하고 싶었던 포인트이고 두 개의 편의점이 공존을 해도 될 만한 입지라 생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자율규약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CU가 이동을 함으로 인해 60일이라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절호의 찬스가 오게 된 겁니다. 결국 GS15는 자율규약에 적법한 규정 안에서 점주를 구인하여 오픈을 했고 한 집에 2개 편의점이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결국 S급 입지의 1100세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는 이제 담배권 있는 CU와 담배권 없는 GS15 그리고 2층 마트 추가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까지 공존을 하게 된 상황이고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사례는 자율규약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애매하긴 하지만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날 확률이 크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할 걸 방지하기 위해 자율규약 내용이 개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있어 GS15 잘못이라고 결론이 나게 되더라도 법이 아니기 때문에 GS15는 점주님이 승낙하지 않는 이상 폐점을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냥 두 가게가 누구 하나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오픈을 했는데 생각만큼 GS15 매출이 안 나오고 CU 측에서도 폐점 비용과 임대료를 모두 대주겠다고 설득을 하면 폐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폐점을 하고 안 하고는 GS15 점주님이 모든 키를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GS15 점주님도 큰 결정을 하신 게 일단 기존 5년 동안 장사를 해서 단골 확보를 많이 하고 있었던 담배권까지 가지고 있는 CU 편의점 상대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많이 존재할 텐데 건물주가 직접 점주가 되지 않는 이상 저 자리를 들어가서 월세를 내며 경쟁을 해봐도 승산이 있겠다고 결정한 이유에는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한 자신감과 무언가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CU 입장에서는 GS15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만 도덕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GS15 입장에서 봤을 땐 카페 옆에 카페, 미용실 옆에 미용실, 치킨집 옆에 치킨집 등 전국의 한 상권에 이런 다수의 동종업종이 수천, 수만 군데 존재하는데 편의점은 특수하게 자율규약이라는 약속이 있지만 이 자율규약 예외 규정을 지켜 오픈을 했고 내가 이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굳이 경쟁을 하고 싶다는데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CU 입장에서는 단지 내 상권에서 나눠먹기 하자는 GS15가 양아치 행동을 한 게 맞지만 GS15 입장에서는 그 좋은 상권을 혼자 독점하고 있었던 CU 옆에 꼭 출점을 하고 싶었을 것이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자율경쟁 체제에서 정상적으로 오픈을 한 어느 누구 하나 잘못한 게 없는 서로 억울한 상황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큰 결정을 하신 GS15 점주님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자율경쟁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약속만 잘 지켜 장사를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도덕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옳은지는 결국 아파트 주민들이 매출로 판단해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득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주민들입니다. 누군가가 한 자리에서 계속 독점을 해오면 불친절하거나 운영을 막 하고 위생적으로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의 CU 점주님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고객들은 갈 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업종의 매장이 하나 더 생기면 선택을 하여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을 비롯하여 서비스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CU 입장에서는 일단 GS15가 자율규약을 어긴 게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왔다고 우기면 일단 언론에 제보하여 내보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던지 간에 여론을 움직여서 폐점을 결정하게끔 만드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구독자님들께서는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두 가지 생각 모두 맞는 말입니다. 서로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유독 편의점 업종에만 상도덕의 잣대가 높은 게 아이러니한데 우리도 오픈할 적 결국 누군가의 경쟁점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상도덕을 계속 따지는 논리를 펼칠 거면 앞으로 일정 거리 내 또는 상가에는 업종별 하나씩만 들어와야 된다는 법안이 만들어져서 공식화되어야만 공정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옆 편의점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한 상권 내 굳이 예외 규정을 이용하여 비집고 들어와 상도덕을 어겼다며 GS15를 비난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가고 경쟁점이 지킬 거 다 지키고 오픈을 했는데
CU는 너만 독점을 하라는 법이 있냐? 라며 CU를 비난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갑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로 싸우지 마시고 오늘 영상의 취지는 리스크를 제거할 방법이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편의점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율규약에 대해 한 번 더 공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카페나 치킨집 같은 업종을 하게 되면 경쟁점이 생기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편의점은 이런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 자율규약에 대해서도 나 아무것도 모른다, 관심 없다 하지 마시고 편의점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꼭 알아보시고 모르시면 담당자한테 물어보던가 아니면 조금 오래는 됐지만 제가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시간 여유가 될 때 자율규약에 대해 한 번 더 최신 버전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멤버십 영상으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로 CU 편의점을 기준으로 아파트 상권의 상권 분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뤄볼 것이고 힘스 편의점 오픈 후 패점한 세븐일레븐 얼마나 매출에 영향이 있을까? 라는 주제의 일반 영상 또한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